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잠시 후에 인수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방안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새 집무실은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정치권 소식을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윤 당선인이 잠시 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게 되고 저희도 생중계해드릴 텐데 청와대를 벗어나서 국민에게 더 소통하고 가까이 하겠다는 의미에서 광화문 시대를 공언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고심의 결과를 발표하게 될 텐데 용산 국방부 얘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 저희가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정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국민들께서 이제 굉장히 주목하는 이 문제인데 윤석열 당선인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결정은 됐겠지만 네, 이제 11시 회견을 봐야 되지만 세 가지 일단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광화문 시대를 열어서 소위 외교부 청사를 쓰는 문제와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이 경호 보안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요. 또 국민들께 이 여러 가지 피해를 드리는 문제가 있고 또 그거보다는 경호 보안은 훨씬 좋은데 이 소통의 이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국방부 청사를 쓰는 문제가 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문제가 아닌 제3의 일종의 절충안. 그러니까 양쪽에 장단점이 있는데 당장 양쪽에 어떤 하나를 선택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국민들과의 소통의 어려움, 또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 이런 걸 고려해서 일단은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을 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도 저는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안 중에 이제 하나가 선택이 될 텐데 그렇다면 만약에 절충안을 이렇게 해서 일단 청와대 집무를 시작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집무실을 옮긴다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공약한 이거에 대해서 어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소상히 또 설명을 드려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는 기자회견을 이제 듣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시나리오를.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시기를 언제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 같아요. 일단 장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우려의 목소리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절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게 국가의 백년지 대계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본인만 쓰는 것이 아니고 후임 대통령도 그 다음에 대통령도 계속해서 가야 되는 이제 국가지 대사인데 이걸 너무 급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도 1월 달에 윤 대통령 당선이 내놓은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용산 시대로 갑자기 전환한 것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용산 시대로 할 경우에는 너무나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따라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연 어떻게 할지 좀 주목이 되는데 아무래도 순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굉장히 잘못 끼워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초기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되면서 위기를 스스로 불러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 임태 이런 분들도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청와대에 입주를 하고 그래서 철저히 좀 준비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내부에 들리는 소리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그런 쪽에 지금 고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잠시 후에 기자회견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는 게 이제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이곳에서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는 이 화면 함께 보면서 계속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원래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 그리고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인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또 이야기를 했듯이 외교부 청사 강력하게 거론이 됐을 텐데 국방부 청사가 좀 더 유력하게 꼽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호나 보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생각보다 많이 약한가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하고 검토 끝에 결국은 지금 포기를 했는데 그게 광화문에서는 경호 보안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국방부는 이제 경호 보안은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로 또 이동을 했을 경우 또 이 연쇄 이동이 생긴단 말이죠. 이 군 관계자들의 여러 이동이 있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국민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선인이 들어오시는데 그 육성을 직접 들으시면서 지금 이 시각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인수위 출범 후에 첫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현장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 문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돼 있고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이전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경호 등의 문제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보유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기존 기관의 이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서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쓰게 될 경우 이전에 있어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청사는 전시작전권 행사를 고려해서 한미 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같은 군의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마는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 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그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또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그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인 이런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이었습니다. 40분 넘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출범 첫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내용은 집무실 이전 방안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었는데요. 질의응답까지 쭉 보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만 이전을
네. 결정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단의 문제다. 결단의 문제다. 결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제3안 절충안 일종의 청와대에서 일단 일을 시작하고 준비를 통해서 원만하게 좀 이전하는 거. 예. 이것도 검토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께 청와대 돌려드릴 수 없고 네. 제왕적 권력인 상징인 이 청와대에서 만약에 계속 집무를 하다 보면 국민과의 불통 문제는 굉장히 커진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5월 10일 이제 용산에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해서 바로 집무를 시작을 하는데 예. 역시 일하는 방식이 그동안의 대통령들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일단 비서실 직원 30% 정도 줄이는 거고요. 이 민간인이 같이 참여해서 민간의 아이디어가 국정 어젠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청와대는 저도 중앙일보 기자로서 청와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출입을 했지만 네. 춘추관은 청와대 한 귀퉁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기자들이 비서동으로 들어가질 못하게 막아놓는 상황이고 그러면 기자들은 춘추관에 고립돼 있는데 대통령이나 비서관들이 와서 브리핑을 할 때만 이제 소위 질문 답변이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당선인의 말씀은 대통령 집무 공간인 국방부 청사 1층에 놔두겠다. 프레스룸을 두고 수시로 내려와서 소통을 하고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결국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그렇죠. 건데 예. 그거를 질문 답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의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웨스트윙 쪽에 그런 네, 그렇습니다. 부분이죠. 미국에는 대통령이 어디 밖에 나가서 일정 소화하고 들어왔을 때 기자들이 진을 치고 질문을 던질 때 다 응답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국방홍보원 건물이 별도 이 국방부 청사 뒤에 있는데 기자들을 그쪽으로 배치한다면 일종의 지금의 춘추관처럼 되지만 예.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나가겠다는 거고 예. 당장 일단 이전하는데 필요한 이제 비용은 기재부로부터 받은 걸 정확히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496억이 드는데 결국은 현 정부에서 정부 예비비를 써야 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안이니까 이제 정부하고 협의를 원만히 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곧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곧 이제 지난번에 불발된 만남이 그럴 때 이제 이 문제도 논의되고 자세한 내용이 오가겠죠.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원만한 협력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배 교수님은 쭉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이렇게 인상 깊으셨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구나. 의지가 이런 걸 강했다.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되는 그런 부분을 이 청와대 이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걸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인도 오늘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밝혔지만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 그리고 또 대국민 약속을 확실히 좀 시행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돋보였어요. 저는 이제 이 기자회견을 쭉 보면서 느낀 예. 생각이 지난번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예.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해체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강보 50주년 기념해서 네. 이제 본인은 아마 그런 생각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5월 10일 날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만들어 들어가고 동시에 또 청와대를 지금 완전 개방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국가 대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대통령 당선인의 확실한 의지와 또 실행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역시 이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예. 그런 절차가 좀 빠진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의견 수렴 절차. 네, 왜냐면은 빠졌다. 지금 이 취지 자체가 국민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과의 소통 부분, 즉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부분이 생략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과 같은 그런 리더십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본인이 앞으로 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졌어요. 이렇게 이제 추진한 것은 좋은데 추진 과정에서 뭔가 잡음이 나온다라든지 이게 제대로 또 추진이 안 된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정권 출범 초기부터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이상일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당장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역시 이제 이거는 예비비를 통해서 500억 가까운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 문재인 대통령과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 제가 볼 때는 뭐 새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협조할 수밖에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찬반 양론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승인을 해줬을 경우에는 그 잘못된 일이 벌어질 경우 그 책임도 본인이 안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역시 첫 단추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비용 이야기를 좀 하셨으니까 기자회견 전에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이 있었는데 뭐 1조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5천억 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국방부에서도 이전 비용으로 뭐 4천억 원 정도를 추산한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막상 오늘 발표한 내용은 496억 정도의 예비비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좀 생각보다 갭이 좀 큰데 어떻게 이렇게 좀 일단 많이 줄일 수 있었는지. 민주당의 이제 군 출신 의원이 말씀하신 1조 또 1조 1천억은 조금 너무 과대평가를 하셨다. 과대평가다. 그러니까 그때 그분의 말씀의 전제는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직무공간이 이전이 되면 국방부 청사를 따로 지어야 하고 또 합참 청사도 따로 지어야 하고 뭐 이러면서 청사 건설 비용이 뭐 2천억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제 지금 기억에 한 19명의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다 소상히 설명했듯이 지금 합참 건물이 원래 한미연합사가 같이 쓰도록 했는데 한미연합사가 지금 평택으로 거의 이전이 다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합참의 공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동을 해서 같이 일단 사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합참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전시 상황 지휘를 할 수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데 그거는 소위 말해서 궁극적으로 한다는 거고 당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으로 가는데 이전 비용은 뭐 당선인이 설명을 했는데 그게 한 250 얼마 들질 않아요. 118억 정도 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지금 청와대가 국방부로 오는 이전 비용이 252억, 그다음 경호처 이전 비용이 99억, 그리고 한남동 공간을 대통령 이제 관저로 쓰는데 쓰이는 비용이 25억 이렇게 해서 496억인데 이제 그 국방부 내에서 이렇게 이동을 함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추가 비용은 좀 더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규모의 비용 발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하고 기재부가 추가로 국민들께 더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으면 설명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은 지금 대통령 직무공간 이전에 따른 496억에 대한 정부 예비비 승인 문제는 현 정부가 협력을 이제 잘 해주면 일단 대통령 직무공간이 원활하게 이전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비판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성급하게 이루어진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원래 공약한 광화문으로 못 가기 때문에 비판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당선인이 직접 설명은 했지만 만약에 이전이 그래도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5월 10일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에서 직무하는 모습들이 또 국민들께 이렇게 보여지고 당선인이 기자들과 대통령으로서 소통을 통해서 완전히 제왕적 대통령 시대와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면 그때 가서는 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그 비용적인 부분을 아까 얘기하셨었는데
일단 지금 조소연 앵커의 말대로 굉장히 그 비용이 예상됐던 것보다 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그 설명을 보시면서 납득이 된다. 아니면 또 일부분은 좀 배제가 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의구심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일단 예. 비용 문제는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비용 내용은 크게 이제 4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집무실 옮기는 것, 그리고 비서실 옮기는 것, 경호실 옮기는 옮기는 것, 거,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까지 공간에 있었죠. 관제를 예. 만드는 것.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은 대통령 당선이 밝힌 대로 496억, 500억 예. 정도인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국방부에서 이 비용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르면은 정작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방어 시설, 그리고 전산망, 그리고 또 미군 네트워크 시설 이전 비용을 하면은 네네네. 5천억이다라는 이제 이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10배 차이가 나니까 가격이 그러니까요. 크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리고 민주당의 사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플러스 합참 건물을 이제 새로 지어야 된다. 자동적으로 이제 옮기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한 2, 3천억 든다. 그리고 국방부 건물도 또 지어야 된다. 다 통째로 비워주고 가니까. 그럼 거기에서 한 2천억 든다.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죠. 예, 전체 하면 뭐 1조 네.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겠고 정치적인 쟁점까지도 예. 비화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의 청와대 주변에 좀 비교를 해보면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제한에 대한 질문도 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청와대는 이제 주변에 고궁이 또 근처에 있기 때문에 경관 제한이 있는 것이고 국방부 지역은 이미 원래 군사시설로 보호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한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은 없겠습니까? 저는 당선인이 이 문제는 인수위 관계자들과 다 검토를 해서 그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용산은 이 국방 안보 시설들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 직무 공간이 그리 간다고 해서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엔 뭐 시민들께서 일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규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당선인이 지금 국민들께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국방부 이전 이렇게 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그 상권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상인들도 하시는데 오히려 대통령 직무 공간이 그리 감으로 인해서 대통령 비서실 직원, 경호처 직원들이 같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선인이 설명을 했지만 대통령 직무 공간을 소위 말해서 낮은 펜스를 쳐서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다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공원에 와서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 주변의 상권은 훨씬 활발해지지 그럴 않을까 수 이런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보니까 아까 이제 기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코로나와 보상 시급 문제. 그러니까 이제 민생 현안도 지금 산적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외 이런 좀 우려가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 그랬거든요. 인수위가 코로나 보상 등의 시급 문제는 결과 발표할 거고 각자 맡은 팀이 이제 인수위에 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 소통 부분을 위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에 대한 것도 얘기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먼저냐 민생이 먼저인데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내외부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2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속도 조절론. 너무나 지금 속도가 급하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우려를 좀 떨쳐내기 위해서도 예. 일단 청와대에 입주를 하고 장기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민생 우선론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뭐가 중요하냐?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뭐 60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문제, 지원 네네. 문제 이런 부분이 더 급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민생 우선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다고 그래요. 예, 예.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그거는 그것대로 인수위에서 준비하고 충분히 있다. 할 수 네네.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 부분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뭐 충분히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지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일단 이게 초미에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분명히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부각되니까. 일종의 고도의 정책이고, 예, 예. 그러면 그게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 메시지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국민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민생을 좀 등한시하고 그보다 더 안 중요한 것에 너무 매달리는 것 아니냐라는 예.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 당선인 내지는 또 인수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흐트러지지 않도록 확실한 메시지를 좀 던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신 제가 거죠? 좀 예.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수위가 지금 청와대 TF팀이 지금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인수위는 국정의 비전 정책 우선순위를 이렇게 고르는 일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다만 언론을 통해서 또 당선인 입장에서는 5월 10일 바로 취임 직후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대통령 직무공간 옮기는 건 중요한 문제고 언론이 관심을 갖고 이제 굉장히 집중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모든 게 매몰돼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인수위는 인수위대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당선인이 취임 지금 앞두고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민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예. 이미 취임 직후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긴급 구제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재원 마련을 50조 원 규모로 하겠다고 했고 굉장히 두텁게 이 지원을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벌써 현 정부의 협력을 얻어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지금 인수위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원하는 것이 대출을 그동안 많이 받았는데 이게 만기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출 기한 연장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지금 바로 그 해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뭘 이야기를 했냐면 이 손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워낙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손실 보상을 한 50% 정도 해주는 이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가닥이 잡히면 인수위는 인수위대로 그 결과를 국민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요. 일단 국방부를 좀 뭐 근처로 이전을 하긴 합니다만 군 전산망이라든지 군사 기능 공백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뭐 당선인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해서 안보에는 지장이 없게 할 것이다라고 예. 말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우려는 또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북한 같은 경우 계속해서 뭐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실패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4시간 이게 뭐 분분초초 한시도 이게 공백의 허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뭐 아무런 문제 없다. 다 준비가 돼 있다. 이사한다고 무슨 군사 안보에 공백이 있겠느냐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 또 군사 안보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그런 준비 대응 태세를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정책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국방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방부 같은 경우에 지금 핵심 부처들이 분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와가지고 그 건물을 쓰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분산이 어떻게 되냐 합참으로 가기도 하고 또 지금 과천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오는 좀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흔들리는 건 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좀 함께 이번 기회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4.15 그 태양절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북한이 ICBM 실패했었기 때문에 네네. 계속 어떻게 보면 3, 4, 5월이 네네. 안보적인 측면에서 조금 예민한 민감식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현 정부에서 아까 예비비 통과 얘기하셨습니다만 아까 그 배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시스템 이전과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비용이 추가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예비비를 통과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현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당선인 측과 지금 현 정부 측과 이
정말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그러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일단 예. 합참 건물이 바로 국방부 청사 옆에 있잖아요. 옆쪽이었죠? 10년 예. 된 건물, 네네네. 뭐 당선인이 직접 이렇게 가리키면서 설명을 했지만 거기에 원래 한미연합사가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을 거의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에 이제 직무 공간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 여유가 있는 국방부 거죠, 관계자들이 나중에. 예. 이전해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합참 나가시는 분들, 국방부 나가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구 국방부 청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유 공간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방부 청사에서 이전을 하는데 바로 뭐 사실 이웃이나 마찬가지의 공간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당선인 쪽에서 의식을 하면서 또 대비를 하면서 아마 이전은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합참이 지금 당장 남태령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가 합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 또 거기서 이동되는 인원은 구 국방부 청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전을 만약에 막상 시작을 할 때 이사를 지금 곧 해야 되는데 안보 공백이 뭐 만약에 우려가 나온다면 그때그때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될 거고 지금은 일단은 예측하는 상황에서 공백 우려를 하는데 실제로는 심각한 공백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 이전하는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직접 또 조감도까지 세워서 당선인도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과연 이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했을 때 국민과의 소통 측면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또 청와대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선 여기에 대해 또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최대한 갈등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참모들에게 입단속을 지시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예고까지 됐음에도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럼 무산 배경과 관련해서는 사면 문제 또는 인사권 문제.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주변의 윤 핵관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또 주변의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좀 사려 깊지 못한 그런 발언 때문에 저는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고 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우리는 언제든지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도 즉각 화답을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마찰이라든지 감정의 대립을 유발하는 이제 그런 발언은 저는 안 할 것으로 최대한 보고요. 다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대국민 소통의 문제 그 부분은 당분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한다면은 국방부 시설 또 합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군사 안보 시설이거든요. 따라서 민간인들이 접근하는데 상당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세운 국민과의 소통, 접촉점을 늘리겠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충족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모든 구상이 완성이 된다면은 시민 공원으로 해서 개방이 된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 구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전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 국민과의 소통은 저는 취임 직후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선인의 의지예요. 결국 대통령의 의지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사를 통해서 주요 사안은 국민들께 브리핑을 언제든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기자회견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뭐라고 공언을 했냐면 오늘 또 그 장면을 보셨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적극 응하겠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행사를 했다. 그러면 기자들이 진을 치고 질문을 던질 때 피하지 않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직무 공간이 된다면 대통령이 퇴근하는 길목은 딱 하나입니다. 기자들이 만약에 그 길목을 지키고 마이크를 들이댈 때 예. 저는 답변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춘추관은 청와대에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대통령 집무실하고. 근데 지금 국방부로 옮기면 청와대의 춘추관 기능을 하는 기자실이 1층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시로 아마 당선인이 내려가서 기자들과 악수도 하고 질문에 답변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5월 10일 취임식 직후에 이제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라는 내용의 예. 기자회견을 또 열고 관련된 내용을 정치과 배종호 세한대 교수 또 이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두 오늘 분 긴 말씀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